배현진 의원에 이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참 공교롭게도 가처분이 인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어떤 결정문도 일단은 나와서 저도 한번 네. 읽어보고 왔는데, 일단 우리 가처분 전문 변호사도 우리 강도희 변호사님 나오실 때마다 항상 이런 네.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좀 총평해 주시죠.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나눠서 얘기하자면 네. 형식은 그 변호사들의 다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저는 사실 동종업계에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뭐 의사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변호사끼리 서로 비판하고 싸우는데 사실 동종업계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걸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게, 제가 서류 제출을 쭉 보니까 2월 26일 날 심리기를 열지 않았습니까? 네. 재판 열었고 그리고 나서 김종혁 측이 먼저 서면을 냈어요. 예. 그게 3월 10일이에요. 3월 10일 날 김종혁 측이 서면을 냈고 국민의힘 측은 3월 13일 날 서면을 냈습니다. 네. 그렇게 3월 20일 날 오늘 결과가 나왔고, 그러니까 서면을 한 번씩만 핑퐁을 주고받았어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주고받은 것도 이해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배현진 사건이 졌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 싸워야 되거든요. 서면을 그러니까요. 엄청 내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종혁의 이러한 기고만장함, 김종혁이 방송 나가서 떠드는 거, 이거 녹취 다 따가지고 판사님께 이거 복귀시키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계속 제출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서면이 한 번밖에 안 들어갔다? 이게 좀 개인적으로 아쉽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판사님이 당 사무를 전혀 이해 못하시더라고요. 네. 당에 있는, 우리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당이라는 게 무엇인지 전혀 이해 못해서 판사님이 징계란 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결정문에 붙인 게 있는데, 그거는 직장,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한 판례를 붙이신 거예요, 보니까. 근로기준법이 있으니까 근로기준법은 뭐 해고에 대해서도 그 서면에 해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과 당원은 다르단 말이죠. 직장인에 대한 징계와 당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데, 당원에 대한 징계를 마치 직장인에게 징계 내리는 것처럼 그러한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맞는 건, 잘못한 건 맞는 것 같다, 김종혁이. 네. 근데 이 정도 징계는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야, 너네가 그 조항을 보면 뭐 제명이 뭐 자동 처분 된다는데 이것도 안 맞자고. 그러니까 약간은 말장난을 굉장히 길게 쓰셨어요. 이제까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 당규가 단어가 이거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또 쓰셨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대응이 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판사님들은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판사님들 그냥 법 공부했잖아요. 네. 건축 사건을 건설 사건이라 치자고요. 네. 그러면 건축가나 뭐 토목가나 기술자들이 알지 판사님들은 사건을 모릅니다. 네. 그럼 변호사들이 그 판사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요리를 하고 양념을 쳐가지고 입에 넣어들여서 소화까지 시킨 다음에 후식까지 제공해야 되는데, 판사님들이 당 사무를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사님들한테 소화를 안 시킨, 사실 그 법조인들의 변호사들의 잘못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좀 아쉽습니다, 굉장히. 네. 일단은 저는 좀 기분이 아주 더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법부가 연속으로 가처분을 인용하는 사태가 지금 발생을 했고, 강대규 변호사가 앞전에 한참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처분이 인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김종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 정도로 봐도 된다고 하셨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벌써 법원이 이 정당의 징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헌법상 자율성을 보장받는 기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원이, 그러니까 징계만 받으면은 가갖고 가처분 인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누가 어떤 징계를 받게 되건 사법권으로 달려가서 저 이렇게 됐는데 문제 있으니까 이거 가처분 인용해 주세요 하는 사례가 계속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 정당의 자율성 자체가 침해됐다라는 점에 참 답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둘째로는 김종혁 씨 오늘 이제 결정난 건 전 크게 타격이 없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뭐 MBC라든지 좌파 방송에 파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징계가 들어갔건 아니면 가처분이 인용됐건 이 사람의 어떤 출연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아서 뚫고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배현진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당 위원장에 복귀를 하면서 공천권을 다시 회복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공천권은 아니죠. 추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공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탑이라는 위치에 다시 오르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단순히 뭐 어떤 개인의 뭐 권리 보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법원이 공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 꼴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벌써 이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이번에 가처분 인용 2건으로 변호사 개인의 잘못이 잠깐 이 단건의 잘못이 아니라 사법부가 개입하는 정당을 변호사가 만든 거로 봐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판사님은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배현진이 복귀하면 공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거 몰랐을 거예요. 네. 김종혁도 지금 고양시 병 당협위원장에 지금 복귀합니다. 김종혁이 고양시 병 당협위원장에 복귀하면 고양시 내에 있는 시의원들이나 경기도의원에 대한 공청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를 판사는 몰랐을 거예요. 예. 야, 공천이라는 거는 공관위원이 한다고 언론에 맨날 신문에 보이는데 당협위원장이 무슨 상관이야? 서울시당 위원장이 무슨 상관이야? 이거를 판사한테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네. 그 이해를 좀 부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판결이 나고 나서 많은 당원분들이, 우리 또 슈퍼챗에서도 많은 당원분들이 법 왜곡죄로 판사 고소하자라는 저도 연락을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법 왜곡죄는 형사 사건에 문제된 판사만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가처분이라는 거는 형사 사건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행정 혹은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네. 가처분 사건 가지고 판사를 법 왜곡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처분이 두 번째로 인용이 되면서 저는 또 하나 안타까운 게 있다면 친한계 쪽에서 정당,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불법적으로 또 반헌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또 프레임을 들이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 공천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된 사건일 뿐 아니라 이 정치적 공격의 빌미까지도 사법부가 제공을 하게 만들었다. 이거를 과연 우리가 사법부만 탓해서 되겠느냐? 우리 지도부 내에서 그 특정 변호사님이건 누구건 우리가 좀 내부적으로 잘 당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또 장동혁 대표로 넘어가자면 참 지뢰 하나 제거하면 뒤에 지뢰가 한 500개씩 있어 버리니까 참 우리가 열심히 모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깝다.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지도부라서 항상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이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심도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조직 장악 측면과 이 실무적인 측면은 사실 이 구멍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저는 보이거든요. 사실 배현진 의원 건에 대해서 제가 또 사무처에도 여러 또 취재들을 해봤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밖에 준비를 못했는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질타 섞인 질문들을 했는데 당시 사무처에서는 준비 기간이 너무 부족했다. 너무 촉박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종혁 씨 가처분은 배현진 의원보다 더 징계가 빨랐고 가처분 신청 빨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긴 변론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변호사님 짚어주신 것처럼 답변서 한 번밖에 안 냈다라고 하는 거. 네. 이 지점이 저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무조건 사법부만 탓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법부라고 하더라도 가처분 사건이 뭐 정당 가처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조직들이 있고 사실 정당 활동 안 해보신 분들 특히 판사들은 정치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오히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변호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거는 변호사 개인을 탓할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실무 진행 과정에 좀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사실 당대표를 곤란하게 만드는 실무를 하는 것들은 참모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지점입니다. 네. 저는 사실 다 저랑도 가깝고 친한 분들이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강하게 비판하고 싶진 않지만 네. 비서실장 혹은 정무직 공무원들이 관료들한테 칭찬을 받는다? 이거 일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관료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은 일을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무처 직원들이 칭찬을 하는 정무직 관리자들이 있다면 정말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저도 청와대 일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 잘하는 참모들은 우리 대통령, 내가 모시는 대표 망신 안 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2번, 3번, 4번 스크린하고요. 일 될 때까지 전화해서 잡돌이하고요. 일 잘 안 되면 왜 보고를 안 했냐? 왜 보고가 누락됐냐? 네. 보고가 됐는데 왜 조치가 안 됐냐? 계속 지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도부분들 제가 파악해 보니까 너무도 사무처가 좋아해요. 사무처가 너무도 좋아합니다. 네. 사무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대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저 이거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배현진 건 이렇게 됐으면 요거는 몇 번이고 거듭 확인을 했었어야 돼요. 저희가 언제까지 이런 거 일일이 다 보고를 드립니까? 네.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지점이 저는 참 한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사람 좋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이번에 사실 여러 그 청년 인선에 대해서도 저는 뭘 느꼈냐면요. 참 제가 이름 언급하는 것도 짜치는 그런 사람들인데 네. 당대표를 향해서 미친놈이다. 어?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이 네. 지금 어디 청년이 부위원장급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 네. 당대표가 이름 박힌 임명장을 줬어요. 네. 아무리 그런 인선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이 청년 최고에게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모시는 당대표 손으로 당대표에게 쌍욕을 한 사람에게 임명장을 주게 만듭니까? 청년이 부위원장이요? 그러니까 이름 제가 거론하지 뭐 않을게요. 이렇게, 지금 여기 예. 채팅창에 많이 보고 계신데 요거는 참모로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 어른들이지만 예.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분 무슨 연변에 하시면 가서 안 돼요. 군대를 세우자 이분 네. 그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분한테 임명장이 나갔구나. 제가 몰랐던 그러니까 사실이었는데. 이거는 정말 참모의 역할이 뭡니까? 내가 모시는 사람이 빛날 네.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건데 내가 모시는 사람이 이런 수모를 당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실무가 안 돌아가서 네. 당 지도부 뭐 하냐는 말을 듣게 만든다? 네. 네. 사무처의 칭찬을 받는 건 일 잘하는 게 아니다. 맞아요, 이거 제가 분명히 맞습니다.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네. 국회에서 일을 할 때 첫 직장에 저희 사수 보좌관께서 저한테 뭐를 했냐면 제가 나이도 어리고 너무 네.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저한테 딱 술 한잔 따라주면서 대규야 적을 만드는 걸 무서웠게 생각하면 안 돼. 네. 이 바닥에서 적이 없다는 거는 너가 일을 못한다는 증거야. 그렇다고 뭐 무슨 갑질하고 뭐 그러니까 입법부니까 행정부에게 국정감사하면서 갑질하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라 네. 할 말은 해야지. 그 감시는 해야지. 네가 월급 받은 것만큼 일은 해야지.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근데 네가 일을 잘한다. 그럼 결과를 두고 다 풀어진다. 네. 특히 선거에서 이기면 다 풀어지는 거고 이렇게 사건에서 이게 이기면 다 풀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지금 박민영 대변인님 말씀에 지금 확 와닿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사람 다 좋다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고요. 그럼요. 그 특히 이러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기는 쪽이 있으면 지는 쪽이 있잖아요. 또 네. 우리 또 그 선거판도 뭡니까? 이기는 쪽이 있으면 지는 쪽이 있잖아요. 예. 좋게 하다가 계속 지면 그 결국에는 뭐가 좋겠습니까? 제가 이 결정문 가장 짜증나는 문구가 여기서 네. 이 결정문에 뭐 1항은 무슨 뭐 징계 처분을 정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 2항이 뭐냐면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소송 비용을 국민의힘이 부담한다는 건데 그 소송 비용이 뭐냐? 김종혁의 변호사비도 국민의힘이 부담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김종혁 씨도 로펌을 선임했고 국민의힘도 무슨 로펌을 선임했는데 김종혁 씨의 로펌 비용을 국민의힘이 부담해라. 라고 지금 판결이 나온 게 가장 짜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그 당비. 비용으로 네. 더 좋은 로펌을 써서 대응을 하든지 네, 그런 식의 선제적 조치를 했었어야 그렇죠. 되는데 실무적으로 한 번 당하고도 두 번 또 답변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왜 그랬지? 뭐가 네. 문제가 됐건 조직 장악이 안 됐건 고의 트롤링이 됐건 네. 단도리를 쳤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그 가처분 사건은 그러니까 소송 중에 어떤 사건은 스나이퍼처럼 정조준 해가지고 조심히 쏘는 게 있고 네. 따발총을 와다다다다다 쏴가지고 하나만 걸려라는 사건이 있어요. 가처분은 하나만 걸리라는 사건이에요. 네. 그냥 와다다다다 그냥 김종혁에 대해서 와다다다다 쏴가지고 판사님 머릿속에 그 총알이 하나만 박히면 돼. 아 그래? 그럼 이건 얘는 돌려주면 안 되겠네. 네. 얘는 징계가 맞네. 근데 그러려면 생각나는 대로 서면을 계속 넣어야 됩니다. 자다가 네. 일어나서 서면 넣어야지. 요즘 전자소송이어가지고 새벽 2시에도 서면 넣을 수 있고요. 뭐 밥 먹다가도 서면 넣을 수 있어요. 그 생각나는 대로 한 장, 두 장짜리 페이퍼를 계속 넣어야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 정당 사무에서 가처분 사건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좀 생각입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 그리고 당원분들이 가처분 관련해서만큼은 우리 강대기 변호사를 가장 신뢰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이 자리에서 약속 한번 하시죠. 다음부터는 이제 왜 안 쓰신 거예요? 전담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 법률 자문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연락이 와요. 뭐 가는데 제가 여러분들 제가 강원도당 법률자문위원장이거든요. 네. 제가 강원도에 그 웬만한 민주당 인사분들 중에 저한테 고소고발 안 당한 분들이 없는데 네. 그거는 그렇다 치고 제가 그 중앙당에서 홍준표 대표 시절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법률자문위원 할 때는 사건 네.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했고 그때는 또 심지어 법률자문위원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거의 막내여가지고 거의 뭐 사건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뭐 딱히 그런 게 없고 이게 기조가 왜 바뀌었냐? 황교안 대표가 그 다음에 오면서 법률자문위원들이 200명으로 늘어났어요. 네. 임명장을 한 200명을 줬어요. 그때 뭐 선거를 앞두고 있었나 그래가지고 사람이 많으면
일을 안 합니다. 네. 이제 컴팩트하게 해가지고 똘똘한 사람들 위에 피라미드 구조로 해서 젊은 애들 탁탁해서 일을 하지 사람이 많으면 일을 좀 안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다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미디어 특위 부위원장도 또 하고 계시고 네. 중앙당에서 강대기 변호사 네. 전 미디어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좋은 인재들. 아니 합니다. 미디어 특위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언중이 자주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변호사신 분들은 언중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요. 또 그 미디어 관련된 언론사와 국민의힘이 하는 그러한 사건은 좀 맡아달라는 연락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김종혁 전 최고 가처분 인용은 사실상 뭐 영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우리 갈 길 가면 된다. 네, 그럼요. 그런 말씀 네. 드리고 싶고요. 과거에 배현진 의원 가처분 인용됐을 때랑은 전혀 다르다 상황이. 그러니까 아무 뭐 타격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둘째로는 당 대표 장동혁 당 대표도 당 대표로서 비판을 뭐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노조가 판을 치는 그런 회사를 아무도 인수 안 하잖아요. 그런 회사의 이제 대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번에 국정감사 때 쿠팡 보고 홈플러스 인수하라고 하는데 인수 안 하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는 그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조건에서 민주노총이 한 80% 있는 그런 회사를 지금 인수한 거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오롯이 본인에게 이제 본인이 있다고 잘못이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차츰 자정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의힘도 사무처 직원들의 사무처 노조가 있어요. 있어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힘 당이라는 것이 뭐 선출직들, 국회의원, 도의원, 뭐 시의원들이 있고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들도 있고 또 저희처럼 그냥 활동하는 당원들 중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 해서 각종 위원회, 상설위원회가 이제 26개가 있는데 네. 무슨 뭐 청년위원회도 있고 여성위원회도 있고 많죠. 뭐 등등 뭐 지방자치특별위원회도 있고 그런 위원들이 있고 그거 말고 정말로 국민의힘의 사무처에 일을 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 있습니다. 그 각 시도당에도 있고 근데 사무처 노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어린 나이에 처음에 한나라당 입당해서는 이게 사무처 노조가 그때는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생겼는데 저는 그게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노조를 엄청 반대하는 정당인데 사무처 노조가 이게 왜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 사무처 노조가 사무처 직원분들도 그 복지나 뭐 월급이나 뭐 휴가나 이런 거를 그 사무총장하고 또 혹은 당대표하고 교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처 노조가 있고 다만 여기서 안타까운 게 사무처 노조가 특정 정파에 휘둘려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내던가 이러면 좀 안 된다는 생각을 아니면 뭐 해봅니다. 당원 게시판에 글이 한꺼번에 삭제된다거나 제가 사무처 직원분들 사실 고생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하죠. 많이 하세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예. 있다면 이거 보고 계신다면 아무도 네. 모르겠지만 뭐 친한계나 이런 분들이 당대표 하잖아요. 당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힘내주시고 장동혁 대표 위주로 좀 열심히 일을 해주셔야 국민의힘이란 당에도 전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정당 지지율이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비대위원장 시절에 계속 우하향곡선을 그렇게 네. 우하향곡선 그리면서 폭락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 지금 열심히 안 하시면 우리 당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개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관료들이 정권에 충성을 하는 이유는 5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그 사이에 인사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구조를 좀 보면은요, 지도부라고 하는 것이 3개월을 갈지 반년을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사실 평균적으로 한 6개월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전통 지도부 오히려 비대위가 더 길게 하는 네. 엉뚱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사무처는 기본적으로는 당대표를 따라가요. 대표가 또 인사권을 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표가 반년 만에 갈려버리는 게 일상다반사가 돼버리면 이 지도체계 자체가 안정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처가 갑이 되고 우리가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무직들이 권한을 가지고 사무처를 움직여서 일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작은 정권인 건데 지금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 정무직들이 사무처에 충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가끔 들더라고요. 역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저희 지도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도 참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여러 실무적인 워닝 사인을 방송을 통해서도 드리고 또 이제 내부적으로도 드려요. 정말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저는 지지자 당원분들께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반복되는 것은 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사무처 탓할 것도 아니에요. 사무처는 그냥 공정이에요, 공정. 우리가 집권했는데 공무원 때문에 일 못했다 그러는 거 문재인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좌파 정권들이 네. 페이퍼가 안 돼가지고 일을 못하는 건데 기재부가 국간을 안 열어줘가지고 일을 못했고 네. 관료들이 말을 안 들어줘서 일을 못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장덕 대표 체제 지금 사실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1.5선 당대표이기도 하고 네.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더 발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네. 더 발전되려면 저는 이런 피드백들을 조금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각 잡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사실 비단 이 지도부뿐만 아니라 모두가 저는 유념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탓하는 게 제일 볼품 없어요. 공무원들은 그냥 공정이에요. 원래 사무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건강하게 또 우리 선출직 지도 체제를 안정화를 시켜야죠. 6개월 1년 만에 나갈 그 사장들한테 누가 굽신거리고 말을 듣겠어요. 네. 이 사람이 연임할 수도 있고 2년 채울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나의 어떤 거취나 나의 어떤 인사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네. 말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중간 관리자들이 조금 유념하셔야 되고 중간 관리자가 배드캅이 돼야 대표가 국합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를 배드캅으로 만들고 중간 그건 안 관리자들이 되죠. 예. 국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참모론에 너무도 맞지 않는 거라서 제가 이 부분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뭐 당직 뭐 책임 있는 당직은 고사하고 관리직은 고사하고 저희 미디어 대변인도 지금 반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또 권한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네, 저희 당 전반이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이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전 여기서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네. 배현진 의원도 가처분하고 네. 그 그렇죠. 지금 그 김종혁 씨도 가처분 했는데 한동훈 씨는 가처분을 못 해요. 못하죠. 저는 이게 좀 더 웃겨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법부가 이렇게 힘없는 야당이라고 네. 뭐 거의 놀리다시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사실 네. 사무처도 지금 이렇게 무슨 뭐 사무처가 들어놓은 건지 변호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와중에도 유독 한동훈 씨는 가처분을 왜 못한다고 네. 보세요? 여러분 이제 판결문, 가처분 결정문 순서가 채권자의 주장, 채무자의 주장, 법원에 대해서 인정된 사실, 그 다음에 법원의 판단 이렇게 목차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인정된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인정된 사실에 지금 뭐 인정된 사실은 김종혁은 요런 블라블라블라 이런 말을 했었다. 네. 어디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었다. 그 배현진은 무슨 사진을 올렸다. 근데 그 사찰하더라. 어쨌든 그런 사실이 인정된 건데 한동훈이 만약에 소송을 건다, 가처분을 건다 그러면 인정된 사실에 네. 이 글을 한동훈이 썼냐, 한동훈의 뭐 누가 썼냐, 뭐 집안 사람 중에 누가 썼냐, 뭐 혹은 몇 시에 썼냐 이게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네. 그럼 사실로 인정이 되면 사실 지금 속도 그 형사 사건도 하고 있는데 형사 사건 수사 속도도 훨씬 빨라지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드러날 게 있는 사람은 소송을 함부로 못 걸어요. 근데 배현진은 이미 뭐 그 아이 사진을 공개적으로 올렸잖아요. 그쵸. 근데 그 학대냐 아니냐 법률적인 판단만 받기 위해서 그 소송을 건 거고 김종혁도 본인이 방송에서 이런저런 얘기한 게 누구나 다 알잖아요. 방송에서 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재량의 일탈 남용이냐를 판단을 받으려고 소송을 건 건데 한동훈은 지금 본인이 그냥 글이 지금 저도 뭐 오늘 장해찬 전 최고가 올렸던 페이스북 글도 봤는데 이거를 노인비아로 가득한 그렇죠. 본인이 썼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소송을 걸면 바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사님 결정문에 인정되는 사실 해서 박히는 글자는 그건 돌이킬 수 없어요. 그거 법조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소송 못 겁니다. 당원들에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1,400개 욕설 사건 그리고 그 700개였나요? 600개였나요? 증거인멸이 됐던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명명백백히 밝힐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또 다시 당원들한테 사실 지금 살짝 사그라들었는데 네. 이걸 재점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있지 않나요? 가처분이라고 하면은 이 과정에 네, 어떤 하나의 한결이 뭐 있어야 절차, 되는데 네, 그 절차 절차적 상태가.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가처분 못 건다 이렇게 네.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이라는 게 임시 가짜이기 때문에 임시적인 법원이 내리는 임시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이 한꺼번에 가야 돼요. 네. 가처분 소송에서는 증인 안 부릅니다. 네. 근데 본안 소송에서는 증인을 불러요. 그럼 이걸 누가 썼냐에 대해서 한동훈의 글을 썼다고 의심되는 온 가족들을 다 증인으로 부르는 거죠. 네. 물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형사사건 진행되면 거기서 증인신문이 될 수도 있지만 민사사건에서 국민의힘과 한동훈이 본안사건을 하게 되면 아니 우리가 너를 그 징계를 한 이유가 이 글 때문에 쓴 징계를 한 건데 이거 네가 쓴 거야? 니네 가족이 쓴 거야? 가족 네. 쓴 거야? 가서 나와서 얘기하라 그래. 이렇게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소송을 못 겁니다. 네. 오늘
한동훈 씨 지지하시는 분들이 조금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네. 약간 이거 한번 보고 가시죠. 그럼 더 얘기할까요? 같이 좀 보고 가시죠. 그래서 우리 장해찬 부원장 올린 글 아까 우리 이제 강동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네. 아이고 이렇게 노인 비하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오, 쌍욕을 하셨네. 근데 이거를 또 일부러 찾은 것도 아니고 지금 저런 글이 연달아 올라와 있는 거예요. 황우여 지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뭐 욕설은 자, 들으시고 지금 자, 보시죠. 여러분들 네. 저기서 빨간 줄 말고 109번을 보잖아요. 황우여 총선 때 비공개 비례대표 신청했었대요. 저거는 당대표랑 혹은 완전 그 당시에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당 지도부 핵심 몇 명만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런 명밖에 아는 사람. 저 한동훈 누가 알겠어요. 황우여 총선 때 그러네요. 비공개 비례대표 신청한 거 우리 아무도 몰라. 그렇죠. 근데 저 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저게 이거 한동훈 당대표 혹은 한동훈 당대표의 최측근 한동훈 당대표가 집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죠. 황우여는 비공개 비례대표 신청했어. 네. 그럼 그 집에서 들은 사람이 글을 쓸 수도 있고 저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심하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은 뭐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을 한동훈 씨가 걸면 네. 이런 것들의 실체를 이제 따져봐야 한다는 그렇죠. 거죠. 누가 썼냐고. 네. 네. 저게 황우여 대표님 글만 장해찬 전 최고가 장해찬 부원장이 황우여 대표님 관련 글만 지금 온 건데 저거 말고 뭐 철수야 너는 캐비닛 깐다 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뭐 원희룡 점정식 무슨 김건희는 개목줄을 채워놔야 된다 무슨 진보의 여왕 김건희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엄청 글이 있고 네. 그 당대에 우리 당을 지탱하고 있는 수많은 그 의원들이나 인사들에 대해서 다 욕했어요. 네. 참담한 우리 글입니다. 친한계분들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읽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번 뭐 화이팅. 룰 빨리 정해 개새끼들이 엄풀만 하지 말고 늙은 황구 새끼야.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읽으면 저희가 노란 딱지가 붙을까봐 내가 그래서 그래. 욕설은 좀 자제해 주세요. 쌍욕을 하면 욕설을 하면 부리지마 씨땡 새끼야. 개소리하지마 늙은 탐욕 개들아. 개를 엄청 좋아해요. 개똥 같은 소리 이런 얘기도 하지 않나? 네. 이거 약간 합리적 의심 되지 이거를 않습니까? 읽으면 너무 상스러우니까 네, 저희가 직접 상스러워요, 읽을 필요는 상스러워요.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오늘 어쨌거나 이렇게 도네요. 네. 김종혁 씨가 또 기자회견으로 나왔더니 네. 한동훈 뭐 배현진 의원 다 나왔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참 의문스러운 게 뭐 결과적으로 법원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과 전혀 별개로 지금 본인들이 한 일이 자랑스럽습니까? 지금 사실 김종혁 씨가 했던 발언들 좀 정리를 해보면요. 당 운영 방식이 파시스트적이다. 국민의힘은 북한 노동당 같다. 특정 당원들을 향해서 망상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당원들은 한 줌도 안 된다. 윤리위는 마피아 테러 단체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왜 네, 있지? 나도 그런 거 저러는데 읽을 거야. 저는 이런 발언해도 우린 징계 못해요. 네, 저는 노동상 같아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김종혁 씨의 저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거든요. 네. 제가 장담컨대 김종혁 씨보다 제가 우리 당에 더 오래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그럼요. 때부터 쭉 네. 있었습니다. 저는 강재섭 당대표 시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강재섭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몰라요. 80년대부터 국회의원 하셔가지고 오선 의원 했던 강재섭 그러니까 박철원 장관이 있었던 바른 사회를 위한 증언을 보면 강재섭 그때 뭐 당대표가 뭐 북한 왔다 갔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그때부터 들어왔던 사람인데 김종혁이 말하는 뭐 파시스트니 무슨 뭐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 북한 노동장, 뭐 망상 바이러스, 뭐 멍청한 군중, 저는 당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물론 힘들 때가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힘들었고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이후에 탄핵 사태까지도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우리끼리 서로 으쌰으쌰하고 네. 힘들 때 더 화이팅 야 좀 더 버티자 물론 그때 힘들어서 나간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나간 분들이 당을 탈당한 분들이 당에 대해서 실망해서 탈당을 한 거지 무슨 저 파시스트니 뭐 북한 노동당이니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불만했던 분들은 없고요. 네. 불만이 있으면 나가야지. 왜 안 나가고 소송을 걸고 왜 파시스트 망상 바이러스 뭐 이런 정당에 붙어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 네. 왜 이런 데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나가라고 당원권 정지하고 제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안 나가겠다고 가처분까지 걸었어. 가처분받고 인용받고 지금 빵빠레 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네. 근데 김종혁 최고보다 오래 당 생활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 보고 계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2021년도에 아마 입당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당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가짜 주인, 진짜 주인 저기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얘기들 하는데 이런 분들 다 가짜 주인이잖아요. 이분들 몇 년 되지도 않은 분들. 그리고 전 당원 게시판 한동훈, 그러니까 동명이인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나 이거 하지 말자 이제 좀 말. 네, 좀 자중하세요. 사정하기로 했지 우리. 아니 그러니까 아니, 종명이한테 하는 좀 거니까 쿨다운 좀 상관없긴 하세요. 한데. 네. 아니 김종혁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 네이버 프로필 검색을 해보면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라 되어 있는데 그 당원들이 뽑아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동훈이 지명한 지명직에 거잖아요. 지명직. 지명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 자체가 파시스트고 그 자체가 북한 노동당 방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어떠한 주석님이 한동훈 주석이 나한테 임명을 해줬어. 나한테 어떠한 자리를 줬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홍위병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당 대표를 주석이 바뀌었다 그래서 당 대표가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그 당을 비판하는 게 저는 전혀 이해될 수가 없는 구조고요. 입당한 지 얼마가 안 된 사람, 입당 2021년인가 뭐 입당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입당하자마자 당협위원장을 주고 뭐 지명직 최고위원을 주고 네. 친 거죠. 아 이렇게 보면 이거 파시스트 맞는 건가? 한동훈 체제 때는 그랬다고요. 한동훈 체제 때는 그랬고 장동혁 체제 때는 지명직 최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습니까? 세네 달 걸렸어요. 세네 달 고심을 하면서 결국 거기에 대해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넘어온 그 조광한 최고에 대해서 지명직 최고를 줬어요. 네. 이게 어떻게 어떠한 일방적인 방식이라고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멀쩡한 아무 상관없는 아동 사진을 자기 페이스북 박제해가지고 네. 악플을 포함해서 1,500개가 넘는 댓글 달리게 만든 사람이 가처분 인용됐다고 본안 이긴 것도 아니고 네. 가처분 인용됐다고 기자회견장 와서 개선장군 행세를 하면서 당대표한테 사과하라고 호통을 치고 지금 김종혁 씨는 이런 사실 당원들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 발언들을 해서 당원들의 지탄을 받았는데 네. 또 개선장군 행세를 좀 하고 있는 게 전 너무 우스꽝스럽고 우리 기자님들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한동훈 씨한테 좀 궁금들 하지 않나요? 왜 한동훈 씨는 가처분 안 하는지? 아니 그 이렇게 지금 같이 개선장군처럼 딱 저 중간에 서가지고 자기는 가처분도 못 걸면서 네. 네 저러고 내려오는데 그거 좀 물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한동훈 전 대표님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처분 하세요. 제가 충신 아닙니까? 하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가처분 하셔서 네. 억울함을 풀고 누명을 네. 풀고 하셔야죠. 저는 빨리 아니, 돌아오시기 위해서라도 네. 경찰 수사까지 싹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분들도 엄청 묻고 싶을 텐데 네. 제가 진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고 느낀 게 지금 최근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정치인이 저런 속상에 나오면 우리가 다 같이 갖고 있는 여러 정보방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빽뿔이 돕니다. 그렇죠. 뭐 3분 전 한동훈 그렇죠, 골뱅이 그렇죠. 해가지고 한동훈 누구 무슨 질문 이렇게 빽뿔이 돌아요. 기자분들이 꾸미방이라 그래서 여러 언론사가 있지만 마크맨을 붙습니다. 근데 한동훈 지금 마크맨에 안 붙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어떠한 누가 왔을 때 마크맨 붙어. 그래서 네. 기자분들 대여섯 명의 꿈이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다 받아 적은 다음에 그 합친 분이 정보방에 돌아요. 네. 근데 한동훈 처음에 제명 당하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할 때 알비백 할 때 그 세 문장인지 네 문장 얘기하고 80몇 장? 네. 그 기자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쓱 나가면서 빽뿔은요 빽뿔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소통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통을 안 하겠다는 건데 지금 오늘도 만약에 김종혁이 왔어요. 김종혁이 한동훈이 왔어. 또 혹은 네. 배원진 때 한동훈이 왔어. 그러면 적어도 한동훈이 이게 이 사람들이 내 사람들이다. 네. 내가 이 사람들 지키겠다. 우리 나의 한동훈 개파다 그러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얘기하던가 그 백불에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볼 틈이 없다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기자분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식이 법적으로 다투는 건데 네. 법적으로 안 다투는 걸 보면은 저희 아까 그 댓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네. 명예를 스스로 회복하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해졌잖아요. 네. 아니 자기 측근들은 다 가처분해가지고 네. 나 잘못 없다고 왔는데 그 장해찬 원장이 네.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예. 나 고소해. 이게 장해찬 부원장이 하는 그러니까요. 말이잖아요. 아니, 지금 저 뭐 내 글이 이상해? 그럼 나를 고소하라고. 원래 그러면- 고소를 안 한 사람이면 우리가 네. 말도 안 하는데 그렇죠. 원래 예. 고소 대마왕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법적 조치를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자기는 가처분 못하면서 이 측근들의 가처분 네. 인용에 대해서 이제 기뻐하면서 소통관까지 왔다라고 하니까 일단 저희는 이거를 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심지어 장해찬 저 부원장에 대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직접 고소 안 해도 옆에 있던 최측근들이 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야, 내가 한동훈을 위해서 고발하겠다. 근데 지금 그 주변에 그 뭐 김종혁이든 배현진이든 그 누구도 고발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이건 뭐냐? 애매한 거야. 괜히 고발했다가 그 재판 가가지고 사실관계가 드러날까봐 애매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저희 생각이 당에서는 듭니다. 지금 경찰 조사 그 자료를 다 보냈다고 하는 네. 또 얘기가 있잖아요. 예, 증거 네. 다 제출했습니다. 음. 네. 관련해서 경찰 조사까지 잘
임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한동훈 씨는 그거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이나 김종혁 씨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가치 판단을 다투는 건데 네. 한동훈 씨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가 네.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그래서 네. 변호사의 역량을 떠나서 저희가 너무도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뭐, 그래서 그 간단한 거 IP만 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IP 두 네. 개의 IP에 열 몇 개의 아이디로 두 개의 IP가 들어오면서 네. 몇십 개 글이 된 건데 그 두 개의 IP가 어디냐? 그렇죠. 그게 강남 타워팰리스냐 아니냐? 그렇죠. 그 주변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아이디에 대해서 주민등록번 대조했을 때 정말 친인척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굉장히 더디게 네. 진행되는 감이 좀 있습니다. 가처분을 하면은 뭐 단순히 본인 개인의 억울함이 아니라 어쨌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당은 심지어는 10일간의 또 소명 기간까지 장도혁 대표가 당연히 부여해야 되는 네. 거지만 부여를 하면서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는 걸 증명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명명백백히 밝히셨으면 좋겠고 이 중에서 몇 개를 그 딸이 갑자기 한국으로 귀국해서 글 쓰고 다시 가셨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 이제 나올 것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동훈 씨한테 팁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네. 뭐 이렇게 한동훈 너무 저희가 욕만 했으니까 팁 하나 드리자면 여기 아니라 저희는 도와드리는 거죠 그 지금. 비판 정당한 비판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팁 하나 드리자면 한동훈 씨 가처분 걸 거면 오래 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판사님이 내년에 인사행동에서 바뀝니다. 아 남부지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남부지법에 있는 그 가처분 담당 맛집이잖아요. 네, 가처분 담당 맛집이잖아요. 판사님이 배현진, 김종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난 내가 보기엔 이거는 그 같은 판사인가요? 같은 판사일 거예요. 아, 네. 제명은 그렇군요. 넘어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한동훈 씨가 지금 들어가야지 좀 기다리고 있다가 내년쯤 들어간다 그럼 판사님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저 그 예전에 그 이준석 재판을 했던 그 남부지법의 가처분 판사님은 남부지법 법원장으로 승진했어요. 네. 그 승진 기수가 아닌데 그래서 이게 법원의 인사이동이 지금 이재명이 대법관 22명 늘린다는 그 말 때문에 법원이 지금 뒤숭숭합니다. 그렇죠. 지금 웬만한 이 단독부 하시는 분들 다 부장 판사님들인데 또 문재인이 또 이상한 거 만들어 문재인이 춘천지방법원 법원장님을 갑자기 대법원장으로 올린 그 이명수 그 사례도 있어가지고 지금 전국에 있는 부장 판사님들이 다 두근두근 하기 때문에 그 팁을 드리는 거예요. 걸 거면 네. 빨리 걸라고. 네. 가처분 빨리 거세요. 걸 그 거면. 네. 남부지법에 맛집 있을 때 빨리 네, 줄 서야지. 빨리 걸어야 돼. 문 닫으면은 이제 순번 없습니다. 네. 근데 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가처분의 핵심 요건이 절차적 하자 말고도 네. 그 무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도 손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분은 뭐 김정은 전 최고라든지 아니면 배현진 시당 위원장으로서의 그 손해처럼 네. 특별한 어떤 당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볼 게 또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처분이 그렇지. 또 네. 김정혁 씨 대기 자체가 불편하지 않나? 김정혁 씨 당직은 없었어요. 김정은 씨 거기는 뭐 쩔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사실 당직으로도 보면 안 되는데 이 판사님을 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당원 그 자체로 보는 약간 희한한 그러니까 지금 시각이 좀 김정혁 씨가 인용된 거죠. 예, 인용된 거예요. 좀 네. 돌아온 거고 사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뭐 생명권은 뭐 가장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긴 하지만 가장 큰 거는 내가 이거를 지금 6개월 안에 이 판단을 받지 않으면 이 건물이 무너지던가 네.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네. 이 건물을 다시 못 세우던가 뭐 이런 건데 당원이라는 거는 또 나중에 다른 가치 판단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건데 판사님이 이거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봤다는 건 좀 이해가 이거 안 되는 이해가 안 부분입니다. 돼요. 사실 네. 이준석 대표 때나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선출돼서 뽑혀서 행사할 수 있는 그렇지. 서울시당 위원장의 권리가 권한을- 있었죠. 권리를 그렇죠. 내가 임기가 있었지.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권리가 박탈되면 내가 지방선거 지나가면은 나한테 치명적인 어떤 손실이 온다라고 하는 네. 거고 뭐 이를테면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럼 피선거권에 대해서 또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김정혁 씨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회복이 시급한 그런 권한이 없는 그냥 평당원이었습니다. 한동훈 네. 씨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더더욱 한동훈 씨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시란 말씀드리고, 네, 저희가 또- 이렇게 한동훈 씨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열심히 또 토론하고 있으니까 네. 친한계 단톡방에 이런 데도 저희 방송 많이 알려주시고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 네, 우리 무명님 판사가 무식한 건 알겠는데 일단 법 왜곡죄로 고발합시다. 이건 판사가 짜고 치는 겁니다. 우리 강 변호사님 설명처럼 법 왜곡죄는 형사재판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뭐 이재명 면소법이니까 뭐 네. 이런 상황까지 다 고려하진 않았겠죠. 우리 무명님 당무에 간섭하는 판사가 잘못된 걸 모르는데 법 왜곡죄가 해당하던 말도 우리도 아몰랑 고소하고 보자.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몰랑 한번 고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식이면 당 사무를 못 해요. 아니 이렇게 무슨 당원들을 바이러스 취급하면서 막말을 하고 다니는데 지상파 방송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당히 징계를 못하면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럼 그냥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판사님
변호사님의 이 사고 회로도 굉장히 좀 특이하신 것 같아요. 네. 정당 사무를 전혀 모르는 분이 정당 가처분을 하는 것도 맞지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통제 불가능한 변인 말고 우리 실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정말 판사도 제가 봤을 때 부적절한 지금 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당 사무 자체를 지금 마비시키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진지하게 보셔야 돼요.